오늘은 일산 신도시 상권 전반에서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곳 3곳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 3곳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일산 신도시에 지난번에 전반적인 내용을 봤다 한다면은 실제 투자하기에 괜찮은 곳들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 어디에 투자하기 좋을지를 실질 물건을 가지고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산은 상가들이 워낙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차이가 너무 커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주로 봤던 데가 라페스타, 웨스턴돔, 킨텍스 역세권까지 봤는데, 이런 중심 상업지도 좋지만 상가의 기본 가치는 배후 인구와 유동 인구에 있습니다. 그 배후 인구와 유동 인구를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업종들이 있고, 이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 그리고 여기에 배후 세대도 많은 곳이 어디일까를 일일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일산이 비록 상가의 무덤과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워낙 배후 세대가 많은 30만 이상의 인구를 갖춘 곳이라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 또 위치가 좋은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어딘지 제가 선택했을 때 3군데 정도, 앞으로 봤을 때 일산에서는 그래도 상가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 지역들이 좀 안전하고 또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고 공실 없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역 3군데 정도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가 상권입니다. 학원가 상권은 일산에 크게 2군데가 아주 유명합니다. 백마 학원가, 후곡 학원가라는 데가 있고요. 일단 현장 촬영을 한 내용 영상도 보여드리는데, 일단 백마 학원가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3호선 마두역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아예 이 맵에도 보면 백마 학원가라고 세팅이 돼 있어요. 백마 학원가는 전체 보면은 이 배후에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2, 셋, 4개, 그리고 중학교 2개 해서 총 10개의 학교들이 배후에 있고, 학원가의 가장 특징은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접해 있고, 또 보시면 지도상으로 봐도 배후 주거가 확실히 잡혀 있는 한가운데에 이렇게 학원가 상권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작으면서 일자로 이 대로 일산로 6차선 대로를 두고 좌우로 해서 학원 상가들이 5층에서 7층짜리 상가들이 쭉 배분되어 있는 게 백마 학원가고요. 또 백마 학원가하고 또 유사한 데가 바로 이제 후곡 학원가인데, 후곡 학원가는 주염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거의 그 백마 학원가와 동일합니다. 지도로 보더라도 배후 세대도 일단 비슷하고요. 학교 숫자도 똑같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영상 2개, 지금 이제 후곡 학원가 영상이 올라갈 텐데, 후곡 학원가 영상하고 백마 학원가 영상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건물도 5층에 7층 사이에 똑같이 생겼고, 거리 모양도 똑같고, 건물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이 후곡 학원가 역시 배후 세대가 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중심 상업지고, 이 두 사업지, 이 학원가 2곳이 모두 전층에 공실 없이 다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매매 물건 역시도 실제 가서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매물이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층 상가는 제가 매물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월세에 맞춰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1층 상가는 매물이 없었는데 상층부 상가, 학원들이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들이 꽤 괜찮아 보이는 매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원가 상권의 매물들의 장점은 임대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어느 정도 임대료가 되면 그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학원의 특징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학생 수가 딱 차고 시간이 꽉 차잖아요. 그 이상 매출을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정도의 학원비 인상이 될 때 임대료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원가 상권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공실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대신에 임대료 상승이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일산 상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역세권 상권, 중심 상권,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같은 중심 상권과 역세권 상권, 그리고 또 일산에는 숨겨진 상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가들이 있냐면은 지역 곳곳에 상가주택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가주택지들이 또 이렇게 음식거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상권이나 중심 상권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더 싼 임대료에 더 많은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학원가 상권들 실제 안정적인 임대료로서 운영되기는 좋습니다. 다만 연식이 벌써 20년이 한참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들이 갖춰져 있긴 했는데 이렇게 자주식이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다 기계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주차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상가의 본연의 목적인 배우 세대를 갖고 있고 동선상에 놓여 있고 또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후국 학원가와 백마 학원가 어디에 투자 가능한 물건들과 거기에 수익률들을 한번 볼까요? 후국 학원가, 백마 학원가는 사실은 어디가 좋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쌍둥이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한다면 저 같으면은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인데 후국 학원가가 조금은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향후의 미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마 학원가는 주변에 세대수 확장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여지가 없는데 후국 학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킨텍스라든가 최근에 후국 학원가의 학생 수들을 보면은 파주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학원에 수요로 온다고 할 정도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후국 학원가, 백마 학원가 물건들을 한번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백마 학원가의 첫 번째 매물은 백마 학원가 초입에 있는 매물이에요. 초입에 있는 매물이고 7층에 입시학원이 맞춰져 있는 매물인데 전용이 47.14평인데 매매가는 6억 1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2,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후국 학원가의 매물 하나는 매매가가 3억 6천인데 전용 면적 30.93평, 월세는 2천에 125만 원. 그리고 백마 학원가의 이게 물건이 이 정도가 거의 다예요. 다른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쪽 부동산들이 하는 얘기는 이 학원가의 상가는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상당히 빠르게 되는 효과가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물이 많지 않은 게 조금 우리가 투자할 매물이 많지 않다. 그 대신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매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백마 학원가의 또 이제 전용 면적 80평대가 9억 1천만 원, 월세는 5,500에 335만 원인데 제가 그래서 평단가도 심지어 비슷해요. 백마 학원가 1,200, 1,100, 그리고 후국 학원가 1,160만 원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가 조금 높은 거는 수익 4.07%, 그리고 후국 학원가는 4.41%, 가장 금액이 컸던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게 평가돼 4.7%. 그래서 수익률은 4%에서 4% 중후반대 정도가 여러분들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원가 상권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신다면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에 얘기할 킨텍스까지 생각을 하면 상층부 상가의 학원 임대에 맞춰진 매물들은 향후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어떤 경쟁 상가가 들어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상가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GTX-A 역이 들어오는 킨텍스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GTX-A 역이 들어오는 킨텍스 상권은 현재 1층 상가들로 상당히 구성되어 있고 상가가 많지도 않아요. 일단 GTX-A 킨텍스 역은 제가 여기 개발 지도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개발할 곳이 있습니다. 일단 K 컬처밸리라고 그래가지고 CJ에서 이제 CJ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질 계획이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직 조성된 계획이 확정된 게 없어요. 대신 벌써 들어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EBS라든가 JTBC라든가 방송사들이 좀 들어오면서 방송 영상단지로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고 또 호텔들이 들어오면서 관광객들 유치도 가능한 지금 현재 계획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컬처밸리가 완성됐을 때 이 GTX역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상업지가 만들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산의 가로수길 상가부터 원마운트 그리고 이 K 컬처밸리의 상업지까지 쭉 일자로 연결되는 계획이 있는데 너무 커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같은 상가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심상업지 상가보다 일산에서는 단지형 상가들이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온 게 GTX역 바로 앞에 출구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원시티라는 상가와 하나 꿈에 그린 상가가 그래도 동선상에 나와 보이는데 특히 그 중에 원시티는 향후에 이쪽 K 컬처밸리라든가 완공이 됐을 때 딱 가는 동선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과 기본 배우 세대 4,000세대 가까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세대까지 했을 때 현재 상가 규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100개가 넘는 1층 상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공실 일부 있지만 그래도 월세가 잘 맞춰져 있는 부분들 투자를 한다면
현재 월세는 조금 낮지만 향후 미래 가치로 보면 그래도 이 M1, M2, M3에 해당하는 원시티 지역과 하나 꿈에 그린 상가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GTX역 상권 특징은 뭐 앞으로 상권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 안에 그 동선이 위치해 있는 곳들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중심 상권, 일산 가로수길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UC 상업시설, 뭐 CJ에서 짓는 오피스텔 블럭이 만들어질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중심 상권보다는 배우 세대가 갖춰져 있는 1층 단지 상가들이 차라리 훨씬 더 유망해 보였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에 있는 매물들은 어떻게 현재 매물들이 나와 있냐면 일단 제가 1번, 2번, 3번 해놨는데 이게 딱 제가 보기에 킨텍스역 상권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매물이었어요. 원시티 상가들은 스트리트몰로서 좀 그 내부도 약간 유럽풍의 그 상가들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원시티나 꿈의 그린이나 보통 단지 상가들 가보면 먹상가들이 꼭 있거든요. 내부에 안쪽에 안 보이는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다 동선상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건들이 다 그런 대로 괜찮아 보였고요. 그 중에 이제 전용 9.28평에 매매가 6억 2천에 나온 매물인데 여기 지금 매물들 특징이 다 부동산 세입자들이 맞춰진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부동산 정도와 좀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 입차 맞춰져 있는 매물들은 향후 이제 여기가 개발도 좀 더 진행되고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6억 2천짜리가 전용 9.28평, 전용 평당가가 6천에서 7천만 원대, 그 다음에 월세는 감안했을 때 수익률은 4% 초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억 2천, 3억 7천, 5억 6천짜리가 있었는데 현장 가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작다면 저 3억 7천짜리도 비록 평당 1억이 넘지만 그래도 가시성 전면이 넓으면서 들어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대략 한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나 중개사무소 정도로는 쓰기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의 그린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은 좋은데 다만 이 동선에서 배우 동선이 확장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원시티가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상권은 향후의 미래로 보면 좋은데 만약에 현재 임대를 갖다가 좀 확정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학원가 상권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일산에서는 이 세 지역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쪽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좀 나은 상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